죽을 줄 알았지? 그래서 버렸지? 병실의 공기는 언제나 눅진한 약품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기계는 규칙적인 비프음을 내며 내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듯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내 안에서는 뭔가가 서서히 꺼져가는 느낌이 들었다. 화면을 빠르게 2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56세. 너무 빠른 시간에 도착한 종착역처럼 느껴지는 나이. 나는 폐암 사기 진단서를 손끝으로 천천히 쓰다듬었다. 의사는 내 앞에서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아꼈고 아들은 영상통화 너머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묵했다. 며칠 동안은 그저 멍했다.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던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갑자기 마지막 순간처럼 보였다. 커피 한 잔, 햇살 한 줌, 바람 한 줄기조차 손에서 빠져나갈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절망의 시작보다 더 깊은 구멍이 뜻밖의 순간에 내 삶을 갈라놓았다. 남편이 이상하다고 느낀 건 발병 한 달쯤 지나서였다. 그는 마치 내가 아프다는 사실이 자신의 삶을 방해하는 불편함 정도로만 느껴지는 듯 했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슬픔도 두려움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피곤함과 귀찮음만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퇴근하면 병문안 오는 날이 더 적었고 집에서는 나보다 휴대폰을 더 많이 바라봤다. 한밤중에도 그는 침대 머리맡에서 작게 음소거된 화면을 계속 스크롤하며 누군가와 대화를 이어갔다. 의심은 처음엔 스스로 지웠다. 아픈 내가 괜히 남편에게까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병의 공포가 내 마음을 구석까지 자극해 쓸데없는 상상을 만드는 건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속은 이미 알고 있었다. 사람의 직감은, 특히 아내의 직감은 틀리지 않는다. 내 몸의 세포는 죽어가는데 우리 부부의 관계도 그와 똑같은 속도로 무너지고 있었다. 남편의 휴대전화를 본 건 우연이었다. 그는 샤워 중이었고 탁자 위에서 연속으로 울리는 진동을 봤다. 오늘은 안 올 거죠? 내연녀의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대신 짧고 익명성 있는 닉네임들. 그게 더 불편하고 더 노골적이었다. 손이 떨렸다. 휴대폰 화면이 흐릿해지고 심장이 눈앞에서 터질 듯 울부짖었다. 이 사람 누구야?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내가 아니었다. 남편의 입술은 잠시 멈칫했지만 그가 내게 내뱉은 처음이자 최악의 말은 이거였다. 당신 왜 남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봐? 그 한마디에 우리 사이의 균열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실감했다. 며칠 뒤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던 내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번호는 모르는 번호. 하지만 내용은 누구보다 익숙했다. 다 끝난 관계이신 것 같은데 이제 정리해 주세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연녀였다. 40대 초반 미혼. 남편이 가정 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나던 여자.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내게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는 여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문자를 보냈다. 제가 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줄게요. 나는 핏줄 같은 공포가 온몸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아무리 병이 깊어져도 이런 식으로 사람 마음을 짓밟을 수 있다는 사실이 숨이 막힐 만큼 끔찍했다. 남편은 점점 더 집에 오지 않았다. 병원에서도 멀어졌다. 아픈 아내, 가정을 지켜야 할 남자, 아버지라는 책임.
그는 그 모든 것을 내연녀라는 단 하나의 선택으로 던져버렸다. 나는 항암을 받고 나서도 구토가 멈추지 않아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도 열이 39도를 넘겨 몸이 흔들릴 때도 그가 오지 않으리란 걸 알고 있었다.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뛰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그저 의무처럼 느껴졌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병보다 더 컸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냥 이혼하자. 그 말은 분노가 아니라 완전히 지쳐버린 한 사람의 마지막 남은 호흡 같았다. 남편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내 말이 이미 그의 계획과 맞아떨어진다는 듯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알았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것을. 한때는 사랑이었을, 한때는 가정이었을, 한때는 우리였던 모든 것들은 남편에게 이미 오래전에 종지부가 찍혀 있었다. 나는 단지 그 종지부를 가장 나중에 알았을 뿐이었다. 밤이 깊었다. 병실은 고요했고 나는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다. 빛은 흔들리고 바람은 차갑고 세상은 무심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도 나는 현실을 또렷하게 느꼈다. 남편도 병도 배신도 이제 나를 묶어둘 수 없다는, 나는 이제 내 삶을 다시 쥐어야 한다는 깨달음.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다. 이 고통 속에서 내가 기적처럼 회복해 모든 것을 되찾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무릎 꿇고 돌아오려 할 날이 정말로 올 거라는 것도. 병원 복도는 늘 그랬듯이 차갑고 밝았다.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을 안고 오가지만 아무도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 사이로 나는 천천히 걸었다. 이혼 서류가 든 봉투는 놀랍도록 가벼웠다.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 30년 결혼 생활의 모든 무게가 담겨 있었다. 남편은 이혼 과정에서도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내가 죽음의 공포와 싸우는 그 시각에도 그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꾸미고 있었겠지. 의무는 없었다. 미련도 없었다. 그저 세상이 무심하게 흘러가는 것을 멀찍이서 바라보는 느낌뿐이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나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슬픔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무언가가 비로소 사라지는 듯한 느낌. 하지만 현실은 곧 잔인하게 찾아왔다. 이혼 후의 항암은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웠다. 고열과 구토, 전신의 감각을 없애버리는 피로가 밀려왔다. 간호사들은 내 몸이 항암제를 견디기 어려워하고 있다고 했다. 의사는 조용히 표정을 감추며 결과지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지금부터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한동안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기적. 그 단어는 내게 너무나 먼 말이었다. 병원 침대에서 혼자 밤을 보내며 나는 늘 깨달았다. 사람은 결국 혼자라는 걸. 남편도 떠났고 아들도 먼 도시에서 일하느라 자주 오지 못했다. 그래도 아들은 언제나 내 마음에 남아 마지막 남은 가족이라는 따뜻함을 지켜주었다. 그러나 깊은 새벽 기계음만 들리는 적막한 병실에서 나는 자주 죽음을 떠올렸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안도의 감정이 조금은 섞여 있었다.
이제 좀 쉬고 싶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아직 해야 할 말도 지켜야 할 사람도 남아있는데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싶어 하는 내가 원망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의 목소리가 조금 달랐다. 지난번보다 수치가 좋아졌어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치료에 다시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 그 말이 낯설게 느껴졌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던져진 작은 빛처럼 조심스럽고 쉽게 꺼질 것만 같은 빛. 하지만 그 후로 내 몸은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했다. 열은 줄었고 구토도 덜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걸을 힘이 생겼고 식욕도 조금씩 돌아왔다. 의사들은 드문 사례라고 했다. 기적적인 반응이라고도 했다. 나는 매일 밤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혹시 다시 살아볼 수 있을까? 이혼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 남편의 배신으로 무너진 자존심과 삶의 균형. 그 모든 걸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그때쯤부터 기적은 점점 더 현실이 되어갔다. 1년 뒤 나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 순간의 기분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살아남았다는 사실보다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이 더 컸다. 나는 퇴원 전에 병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죽음을 기다리던 밤들, 혼자 울던 새벽,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순간들이 이제는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된 것이다. 그리고 병원 출구를 지나 걸어 나오던 그날 나는 결심했다. 남편이 내 몸에서 사라진 것처럼 이제 내 마음에서도 완전히 지워야겠다고. 그런데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또 다른 문을 열어젖힌다. 그가 찾아왔다. 남편이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집 앞까지 와 있었다. 그의 얼굴은 1년 사이에 늙어 보였다. 거칠어진 피부, 캥해진 눈, 그리고 그 눈에 밴 지독한 불안과 후회. 그는 서툴게 입술을 떼며 말했다. 그 사람하고 끝났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은 나와 아무 상관도 없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는지, 내가 얼마나 그립고 미안한지,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하겠다고. 그의 말들은 모두 내가 병실에서 홀로 죽음을 기다리던 날들엔 한 번도 들을 수 없던 말이었다. 나는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사람의 진심은 언제나 너무 늦게 도착한다. 남편은 결국 내게 무릎을 꿇었다. 오래된 현관 바닥 위에서 그가 두 눈 가득 눈물을 고이고 있었다. 이 상황이 나를 흔들어 놓을 것 같던가? 아니,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너무 많은 것을 견뎠으며 결국 나 하나의 힘으로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주 조용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단단하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돌아갈 집이 없니? 우리 사이도 그래. 이미 없어. 남편의 얼굴은 무너졌고 나는 문을 천천히 닫았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창밖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죽음에서 돌아왔고 배신에서 벗어났으며 이제 스스로의 삶을 만든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의 선택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길을 걷는 것.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버려졌던 여자가 아니라 다시 살아난 여자라는 것을.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